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저 양 당에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 동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동반 성장 사회 관설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동반 성장을 보면서 흑수저 출신 엘리트 중에요. 네, 이분만큼 세상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 모든 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총장에서 국무총리까지 두루 거치신 분입니다. 거기에 인품까지 훌륭하시다고 합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장... 오랜만입니다. 총장하시고 총리하시고 지금은 이제 봉사 어떻면 연구소에 계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총장과 총리 중에 어떤 게 더 즐겁습니까? 즐겁다기보다는 하나 고르라면 총장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아, 총장이요? 네. 예. 제가 총장은 4년 했고 총리는 1년밖에 못했고 총장은 한 기관의 최종 책임자인데 반해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총장 자리가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기억의 총장이 낫다. 그럼 총장님으로 제가 계속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총장님 원래 총리 그만두실 때 제가 기억하길래 세종시 그걸로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세종시 장차관은 장에서 자고 차에서 자서 장차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때 세종시 우리 총장님 하면 사실 세종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너무 지금 세종시로 인하여 우리나라 이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다는 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수정안 끝까지 주장하시다가 그때 달걀 세례도 맞고 그러셨는데 지금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요? 네,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거리에 돈을 많이 뿌린다는 것도 커다란 낭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차분히 의사결정자들이 한 곳에 한 시간에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되지 않나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 세종시 문제는 행정 도시로만 만들면은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 그럴까 복지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를 기업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과학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2010년 6월 29일 제 개선안을 부결시켜 버려갖고 세종시가 지금 모습처럼 됐죠. 날짜가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6.29 선언하고 같은 날짜네요. 1987년에. 그러네요. 그죠? 야, 하여튼 이거는 두고두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세종시 가지고 문제 기사를 크게 썼더라고요. 사무관은 5일 근무하고 서기관 4일 근무하고 국장은 3일 근무하고 차관은 이틀 근무, 장관이 하루 근무하는 게 지금 세종시다. 엄청난 돈이 새고 있다. 길거리에서 뿌려지고 있고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그 액수는 추산할 수도 없다. 이런 기사를 봤고요. 아까 장차관이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차에서 자고 장에서 자는 관리다. 이렇게 벌써 붙여 있으니까 이걸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만약 대통령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꿈을 꿔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원점으로 가는 게 있고 원점, 저 과천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입니다만 아니면은 국회하고 청와대까지 전부 가야죠. 세종시로 가야죠. 근데 국회하고 청와대가 다 가려면은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되지만 다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안 된다면은 과천으로 복귀해야죠.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 행정부조차도 다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부 일부만 갔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데도 몇 군데 있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런던이나 뉴욕이나 동경 보십시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전부 한 3, 4, 5km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는 배우지 않고 그냥 아주 좋은 말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천도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타협안으로 이제 부분만 네, 부분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세상에 그 행정도시, 입법도시, 사법도시로 나뉜 나라는 있긴 하지만 네. 남아프리카처럼 네. 행정부가 둘로 나뉜 나라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런 일이 없지요. 행정부가 두 개로 나눠진 건 세계 역사상 네, 없다. 네. 유일한 예가 있다면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네. 그 서독의 본하고 동독의 베를린이 나뉘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어쩔 수 그렇지만 없죠. 통일 과정에서 전부 본에 있던 합쳤죠. 것들이 저 베를린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네. 한 군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빨리 첫 번째는 과천으로 복귀시키든가 두 번째는 국회 청와대가 헌법을 고쳐서 가는 건데 네. 첫 번째가 쉽네요. 두 번째는 헌법도 고쳐야 되고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 복귀하려면은 또 지금까지 세종시에 들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반론이 있을 네. 수가 있고 또 저쪽으로 가는 것도 가는 것도 역시 굉장한 그 논의를 해야 되고 또 물리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둘 다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을 저 국회의원들이 2010년 6월 29일에 해버렸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될 수 있으면 빨리 공론을 결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할 때 네.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3번이나 네. 국민대표 붙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네. 왜 국민대표 붙이냐면은 정말 중차대한 일이다. 네. 이런 일을 갖다가 국회에서 그냥 결정할 수가 없다. 특히 17대 국회죠. 17대, 네, 17대 열린우리당. 네, 17대 국회에서 당이 많을 때. 이제 이 행정부를 둘로 나뉘기로 결정한 건데 네. 18대 국회가 인적 구성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네. 그래도 같은 국회인데 네. 똑같은 기관한테 저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10년 2월, 4월, 6월에 네. 걸쳐서 3번 했었는데 그 당시 그 스태프들이 안 받아줬어요. 네. 잘못하면 국론 분열이 온다. 청와대 스태프 네, 비서관들이 안 받아줬군요. 네, 또 레임닭이 올 수가 있다. 국민투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딱 볼 때 지금 그랬으면 지금 국민들이 할 말 없죠. 네. 일이 다 책임지니까. 네, 일이 결정하니까 저희 결정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거는 웬 굉장히 대사였거든요. 큰 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큰 일이 없는데 제가 지금 봐도 줄줄줄줄줄줄 세고 있거든요. 돈이. 그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기가 다 세고 있고요. 공무원도 한참 일해야 되는데. 네. 예, 길거리에서 전부 세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건 난 진짜 안타깝고 진짜 제 친구들도 지금 현재 국장들도 많고 후배들도 서기관도 많고 그런데 전부 막 네. 한숨 쉽니다. 전부 지금까지 한숨 안 쉬는 공무원 내 못 봤어요. 세종. 이거 잘못됐다.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국회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네. 네, 요즘에 오늘 아침에 또 기사 그 하나 사설 보고 제가 네. 갑자기 생각나서 네. 말씀드리고 네. 또 거기에 또 당사자가 나오셨는데 또 얘기 안 하면 또 네. 제가 또 양심에 또 그렇습니까? 찔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 전체한테 물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그 좀 돌려봤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어땠나요? 여론조사는 충청도는 물론 다 반대했겠죠. 네, 개선안을 반대했지만 네. 다른 네. 지역 사람들은 되게 개선안을 찬성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대찬성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충청권도 다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충청권 사람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때 제가 저 삼성하고 롯데하고 웅진하고 네. 한화로부터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기억납니다. 금액에 네. 투자를 유치했었어요. MOU를 네. 다 맺었었는데 네. 그 개선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게 다 수포로 들어가 버렸죠. 예. 예를 들자면은 삼성 같은 데서는 그 세종시에 우리가 3,000명 내지 4,000명의 일하는 콜센터를 만들겠다든지 네. 또 삼성에서는 또 거기다 정말로 첨단 네. 그 IT 시설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다 했었는데 안타까웠죠. 제가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설득 못한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는 기록할 거고요. 그 역사의 기록은 200년, 300년,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재평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뭐 후손들 얘기 나왔으니까요.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흑수저. 근데 우리 총장님 흑수저 맞습니까? 네, 흑수저 증명 좀 해주십시오. 저요? 네. 아까 흑수저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네, 저는 워낙 시골 사람인데 네. 저희 아버지가 우리들을 서울로 이사시켜 놓고 나서는 네. 1년 만에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 키우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점심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가 네. 점심시간에 친구들 몰래 밖으로 나와서 물 먹었죠. 물도 먹고 동산에 가서 뒷동산에 가서 한 1시간 동안 산보를 했죠. 7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체력 단련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표현에 의하면은 너 요새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데 몸이 멀쩡한 거 보면 그때 전화위복 됐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 뭐 전세난 월세난 하지만 2년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동숭동에 옛날에. 살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130에 20번째 살다가 130번째 40호에 살다가 네. 결국은 그 위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낙산동 2번지까지 네. 올라갔고 네. 아주 힘들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가고 네. 저는 스스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취직반이었었어요. 아. 우리 친구가 저 경상도에서 온 친구가 너 어느 중학 갈 끼고 그래갖고 난 취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셨었는데 네. 그분이 그 다음날 부부가 저희 집에 오시더니 너 공부 잘한다며 네. 저 입학시험 봐서 좋은 데 붙으면 등록금 대줄 테니까 입학시험 보라고 그래갖고 그냥 아마 7월부터 6학년 때 7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뭐 좋다는 중학교 들어갔더니 스코필드 박사를 소개해 줬어요. 그 교수가. 근데 스코필드 박사가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등록금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대주셔서 중고등학교 편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점심 못 먹고 다니니까 잘못하다가 나 이러다 대학 못 가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는 네. 저 입주 가정교사였습니다. 제가 배운 게 아니라 가르치러. 그렇죠. 아니 그 은인 성함이 뭐 프랭크 스코필드. 스코필드를 소개시켜준 이영소 교수십니다. 그분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그 당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네네. 또는 농과대학 수의학과에 있을 때도 있었고 네. 수의과대학일 때도 있었는데 네. 그때 학장하시고 아주 유명한 교수셨습니다. 예. 참 이렇게 잘함에 있어서 저도 은인이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훌륭한 사람 되면 이렇게 초청하면 얘기할 건데, 야 지금도 은인이 훌륭하세요. 있었구나. 아니 저는 아니고 정말 은인이 있군요. 네, 네. 그분한테 좀 돌아가셨나요, 이용수? 네, 벌써 돌아가셔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제가 총장 되는 거 보고. 아니요 총장 끝나고 총리 끝나고 그 사모님이 지금 LA 사셔서 네. LA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했어요. 그분한테 진짜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 정운찬 총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헬조선이다 뭐랬는데 요즘에 막 답답하잖아요. 청년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글쎄요, 청년들이 보기에는 사회 부조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주 분노를 느끼는 것 같고 동시에 많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직업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직업이 없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기본 생활도 힘들고 네. 또 사람이 일을 해야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질지도 모르는 직업에 대한 대비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안 이루어지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조선 뭐 흑수저 그러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그냥 팍팍한 삶이 힘들어서 뭐 유행처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과연 한국이 인간적인 삶을 할 때인가 하는 의문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생활을 할 때인가? 이게 어떤 뜻이에요? 할 때인가 할 때인가? 할 것인가. 그럼 외국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글쎄요, 외국으로 나가는 길도 마땅치 않아서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지 않았나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생각합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든지 청년 실업 문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좀 해결해야 해결해야죠.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뭐 방법 좀 동반성장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동반성장이라는 게 결국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네.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근혜, 박근혜 정부 네. 한 18, 9년 동안 투자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투자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하죠. 네. 대기업은 돈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 많아요 지금 현금만. 10대 그룹이 450조 원, 네. 30대 그룹이 590조 원 가지고 있다고 하나 투자하려면 대기업은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고 네. 중소기업들은 투자할 때는 상당히 있어요.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근데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이 돈은 있는데 투자를 안 할 마당에는 네.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 또 사실 이미 흘러간 돈까지 중소기업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정답이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잘 되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쭉 추진해 오는 게 초과이익 공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다, 네. 또 정부가 구매할 때 중소기업 위주로 구매하라 이런 것이죠. 네. 그것이 이루어져서 네.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풀리니까는 투자하죠. 투자하면 생산이 일어나죠. 생산을 하면 고용 늘어나죠. 소득 늘어나죠. 그럼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장기적 성장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연결고리에 중소기업이 껴있기 때문에 저 양극화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고용 기회가 늘어나면 청년 고용 기회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초과이익 공유제. 그다음에 아까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아, 이거 중요하네요.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죠? 왜냐면 대기업들이 뭐 이 중소기업 업종까지 다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건 아주 심하고 초과이익 공유제는 이건 자본주의하고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논란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까? 안 맞기는 뭘 안 맞아요. 무슨 최근 힐러리 클린턴 공산주의 뭐 이론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 산업에 걸쳐서 초과이익 공유가 적용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과이익 공유는 1920년대 할리우드에서 나온 거예요. 아, 제작자가 영화 만들 때 배우, 감독, 배급처를 구해야 되는데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되더라도 이만큼 개런티 해준다. 네. 그러나 대박 나면 더 준다 하는 것이 네. 프로핏 쉐어링, 초과이익 공유인데 얼마 전에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줬습니까? 아니요, 그 제작자가 감독한테 준 거죠. 네, 제작자가 감독한테. 개런티 준 거 플러스 초과이익 같이 준 거죠. 공유하자 실현한 거네요. 그런 박수 거죠. 쳐야 되겠네요. 박수 쳐야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아예 법제화 시키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저는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기를 기대했는데 솔선수범은커녕 네, 전혀 뭐 지금 안 하죠. 안 하고 있어서 전혀 저렇게 안 하면은 법제화라도 해서 우리 경제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 민주화나 뭐 또 공정 경제, 공정 경제입니까? 공정 성장, 동반 성장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겁니까? 뭐 본래의 취지는 좀 비슷한 것들이 있죠. 같이 양극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차이는 좀 있죠. 이제 네. 공정 성장은 그 뉘앙스가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거래할 때 공정하게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네, 경제 민주화는 뭐 대기업과 이것도 대기업이죠, 경제 민주화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거래를 할 때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면 중소기업이 난 당신들하고 거래 안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형성해 주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고 네. 동반 성장은 그보다는 훨씬 더 개념이 넓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뭐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남녀 간, 세대 간, 뭐 국가 간, 남북한 간 동반 성장도 범위가 굉장히 넓죠.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그
이쪽 저쪽에서 물론 정치에 관심 없으신 거 알아요, 그죠? 아니,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아 알겠어요. 아니, 이쪽 저쪽에서 서로 막 모시려고 하는데. 정치에 관심은 다 있지만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아니죠. 아, 정치에 내 관심은 있지만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반드시는 아니다. 네, 요새 나라가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뭐 그건 아니죠. 턴이 나라가 네.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네. 과거에 비해서 나라 걱정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네. 이 정치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 목표가 동반성장 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연구소는 지금 어디서 누가 좀 스폰을 해줍니까, 국가에서? 아닙니다. 첫해는 제가 그냥 운영을 했고 둘째부터는 국가는 전혀 주는 게 없고 아, 대기업은 싫고 네. 중소기업은 저희들 도와줬다가는 대기업한테 저 찍힐까봐 네. 안 해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익명으로 도와주는 중소기업들이 가끔 있고 또 회원이 있어요. 한 300~400명 회원들이 한 달에 10,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운영하고 그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도 동반성장에 거의 가입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 끝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3지대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 그 지형 자체가 바뀌려고 막 하고 있는데 뭐 신문에서 다 네,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정운찬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네, 아직 뭐 기분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뭐 그 사람들이 저를 평가해 준다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네. 준비가 안 된 저는 좀 당황스럽죠. 뭐. 당황스러운. 그래서 기분은 좋죠. 자꾸 이름이 들고 나를 모시려고 한다는 게. 저희 집에서는 핀잔이 많죠. 아. 밖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으면은 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거론하냐. 그런데 네. 저는 기분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저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거론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준비가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있으시죠. 어차피 뭐 정치라는 게 또 제대로 된 정치인은 희생과 그죠? 뭔가 저 용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생할 용기가 필요한. 뭐 동반성장을 위해서 희생할 용기는 있지만 지금 저 동반성장이 최종 목표지 정치가 네.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제가 뭐 대통령에 대한 욕심을 부리라는 거 아니고요. 예,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제가 동반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밀어줄 정치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대통령을 만나.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 글쎄요? 네, 혼자 이런다고 됩니까? 이렇게 저처럼 쫙쫙 밀어주는 언론도 있고, 쫙쫙 이렇게 박수치는 정치인도 있고, 확실히 지원해주는 기업도 있고, 이래야지 그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세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저 박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 여기 나와주셨는데 뭐 내가 못할 만 있으면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네. 뭐 특별히 못한 말은 없습니다. 다 하여튼 저는 저 동반성장 사회 건설을 위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 파탄 나요. 네. 그래서 사실 사회가 파탄 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겨났던 건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저 모든 국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동반성장이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파탄 날 수 있다.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내가...